네, 오늘은 경찰 공무원 형법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제 맨 처음에 채널 소개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해 보세요.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책은 에드윌 경찰 공무원 형법 단원별 기출 문제집 이거요. 우리는 이 기출문제집 한 권으로 단권화를 할 거예요. 단권화. 여러분은 이 책 한 권만 있으시면 되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단권화 시켜주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예상 문제집을 두 권 정도를 제가 샀어요.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가 보고 이제 나올 만한 판례들 여기서 많이 이제 예상 문제를 뽑고 있는 판례나 뭐 좋은 지문이라든지 그건 제가 다 여기에 단권화 시켜드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하나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예전에 그 작년에 만약에 그 어디나 뭐 학원에서 종합반 1년을 끊었다. 근데 안 되신 분들은 여기 하면 채널 때 영상에 얘기했어요. 나오셔서 집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부모님 눈치 보면서 공부하시면서 이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은 찍어야 됩니다. 돼요. 스탑워치로 찍으세요. 화장실 가는 시간은 스톱해놓고 10시간 이상 충분히 찍습니다. 의지 문제. 예. 공부할 때 친구들이랑 나가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시간 줄이면은 10시간은 그냥 찍습니다. 예.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막 10몇 시간씩 찍어요. 의지 문제. 예. 10시간 찍으면서 기본서 계속 보시고, 이제 저랑 같이 강의 들으면서 기출문제집 정리하면서 이제 여건이 되신다. 그럼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또 자기 원하는 또 예상 문제가 사가지고 보시든지. 하여튼 저는 수업을 이렇게 할 겁니다. 예.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책을 펴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경찰 기출편을 펴보세요. 18페이지. 죄형 법정주의. 여기는 별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별로 공부할 게 없죠? 여기는 다 암기자, 암기. 참 계륵 같은 계륵. 참 양은 많은데 딱 문제는 한 문제 나오죠. 근데 우리 한 문제도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주 보셔야 돼요. 이거 딱 뭐 다른 법리가 없어요. 많이 보는 수밖에. 그러면 여기를 그냥 훌쩍 그냥 뛰어 넘어가고 싶지만 또 처음 시작하는데 바로 넘어가 버리면은 여러분이 그 실망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한 번씩 그냥 나올 만한 것들 하면서 한번 보자고요. 꼼꼼하게.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뛰어넘어 가셔도 돼요. 대신 많이 보세요. 여기는 많이 보다 보면 나온 게 또 나옵니다. 이제 우선 이제 죄형 법정주의.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하라. 라는 거죠. 여기는 법률주의. 소구표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에서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이 있죠? 이거는 뭐 다 아실 테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 판례들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솔직히 틀리게 내버리면은 뭐 이상한 거 끄집어내 놓으면은 못 맞춥니다. 그리고 항상 이걸 보면 이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게 팁. 웬만하면 1번에서 뭐 4번까지 있다 하면은 아마 그 두 개로 좁힐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좁힐 수는 있는데 아마 두 개 중에 엄청 헷갈릴 거예요. 아마 1번 아니면 뭐 4번 중에 아니면 2번, 3번 중에 이럴 때는 두 개만 체크해 놓은 다음에 뛰어 넘어가세요. 다 풀고 나중에 다시 보세요. 다시 또 생각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두 개 생각나가지고 이게 아리송해가지고 계속 이거 붙들고 있으면은 이거 답도 안 나와요. 예. 확실한 법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있어봤자. 우선은 두 개만 체크해놓고 넘어가자. 다 풀어 나서 다시 풀자. 예.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1번.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성문 법률주의란 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줄 치세요. 예. 한마디로 관습, 형법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2번. 이번 지문은 헌법에서도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게.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수권 법률이 구속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황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 입법이 허용된다. 예, 맞습니다. 3, 4번은 각자 보시고 2번. 재형법정주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거 진짜 헷갈리죠.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왜냐면 이런 거 갖고 있다가 계속 머뭇거리면은 다른 문제 못 풀어요. 우선 기억. 이거 잘 나옵니다.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는 구의료법상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니죠? 니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줄치시고 그 습격이 인정된 때 줄치시고 쭉 내려와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는 것은 줄치시고 재형법정주의 위반 줄치세요. 그리고 디귿 알아서 보시고 리을 아동의 덕성 줄치세요. 그리고 아래 내려와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것만 줄치세요. 이것만 보고 넘어가세요. 3번 똑같아요. 법정주의에 설명한 건 옳지 않은 것은 니은 군형법 64조 1항의 상관 면전 모욕죄의 구속요건의 해석에 있어 전화통화를 면전에서의 대화라고 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은 유추 해석에 해당되어 재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맞아요. 이거 별표 치세요. 이거 잘 나옵니다. 그리고 디귿 하나, 둘, 세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 이거 줄치시고 재형법정주의에 반한다. X. 쭉 내려와서 미음. 세 번째 줄.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줄치시고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줄치세요. 그만 보고 넘어가세요. 4번. 옳고 그른 거. 기억. 견인료 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 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행위를 폭처법 3조 1항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우리 판례는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니은 별표 치세요.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 시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할 수 있다. 디귿 폭처법 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틀렸죠? 근데 이 디귿도 다른 직렬 시험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리을 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 신체 부위 영상을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아니죠? 해설 부분으로 내려와 보세요. 해설 부분. 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중간에 갑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갑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제 13조 1항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거 줄치시고 그 다음 줄 중간에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끝에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게 법문의 해석에 충실한 거죠.
넘어가세요. 5번. 니은은 지우세요. 이게 니은을 앞에 나온 거예요. 중복됐던 거는 보지 마세요. 이게 하나의 그 양을 줄이는 팁입니다. 나중에 공부하실 때 막상 가면은 이제 하루에 한 권을 다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1년이나 한 6개월, 경찰 시험은 2번 있으니까 한 6개월 간에 그 시험을 위해서 이 단권을 해놓은 작업이에요. 6개월이. 그러니까는 시험 보기 전날에는 모든 과목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것들은 과감하게 지워 나가세요. 자신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체크 안 해놓으면 마지막에 다 못 봅니다. 제가 여기서 뭐 니은은 지우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우세요. 이거는 앞에랑 그 중복됐다는 거예요. 예. 중복된 거는 보지 마세요. 니은 지우시고 디귿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한 구약사법 44조 제1항의 판매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요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제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맞죠? 예를 오셔서 미음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를 식품위생법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제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헌법 문제에 잘 나와요. 6번 2번 공직선거법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와는 달리 범행 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 위반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이거 별표하세요. 이거 2번은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6번에 지문 1번하고 3번은 지우세요. 4번 항공보안법 42조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맞죠? 여기 왜냐면은 항로는 항공기가 비행하면서 이게 다녀야 이게 항공로입니다. 이게. 넘어가세요. 7번 제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기억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제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이런 거 헷갈립니다. 이거. 예, 맞죠? 디귿 도로교통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 문헌의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맞죠? 리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규정 쭉 내려서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거 위배되지 않죠. 8번 1번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맞죠? 2번, 3번, 4번은 지우세요. 이제 9번 제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기억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 명령 부과 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맞습니다. 이거 별표 치세요. 이 보안 처분에 성격을 가졌음에도 신체의 자유를 박탈 하여 형벌과 유사하면 소급 적용 불가. 여기 나오는 게 보호 감호.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사회봉사 명령. 여기 소급 적용 불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비형벌적 보안 처분, 소급 적용, 가능. 이거는 보호 관찰, 위치 추적, 전자 감시 제도, 그 다음에 신상 정보, 공개 명령 제도,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정리해 두세요. 예, 니은은 넘어가고, 디귿,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 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양형 기준도 소급 적용 가능. 리을, 형벌법규의 해석에서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 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축소된다. 아니죠? 확대되죠? 10번. 1번. 공개명령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공개명령.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 제도를 적용하도록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면 이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 아니죠? 2번.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 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아니죠? 아래 내려와서 해설 부분 한번 보세요. 2번. 두 번째 줄.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 그 다음째 줄.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이게 아래 쓰세요. 행위자에게 유리하면 가능. 넘어가세요. 11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구속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거는 간단하죠? 이제 여기 상습범위 신설됐어요. 이제 죄를 저질렀죠. 이제 강제추행죄를. 근데 여기는 상습범위에 신설이 없죠. 그 법에.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일반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이게. 일반 강제추행죄. 여기 상습범위 신설이 됐죠. 여기서는 이제 상습 강제추행죄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 포괄일제 같은 경우 죄를 막 저질렀죠. 이럴 때는 종료시법이 이제 행위시법. 그럼 2번.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넘어가세요. 12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번 부분에서 그 전에 11번 3번은 지우세요. 12번 2번.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예,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만 적용됩니다. 예,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돼요. 형사소송법 X. 4번 별표 치세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 비교 해놓고 이제 음주운전. 이거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적용됩니다. 이게. 이 무면허 운전이랑 다른 점이죠. 음주운전은 다 걸립니다. 13번. 2번. 세 번째 줄.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3번 지우시고 4번. 형벌법규는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아까 봤죠? 넘어가세요. 형법의 적용 범위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